좀 다들 분야가 다른 화면 공유를 할까요? 네. 네. 네, 오늘은 그 요즘 뭐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해 가지고 그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가 뭐 항해사들이 항해를 하게 되면 원래 이렇게 웨이포인트 이렇게 정하자. 이거 뭐 이 WP가 웨이포인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가 Y 그냥 뭐 Y 좌표 뭐 X 좌표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웨이포인트 1, 2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이 연결된 곳이 하나의 항로가 되고 2번과 3번을 연결한 게 항로가 되고 이러한 원래 직선이 맞는데 제가 따온 그림은 약간 곡선이네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직선의 결합이 이 항로의 그런 요소가 되죠. 그래서 저희 항해사들이 항상 당직을 서면서 이 배의 위치가 GPS 좌표가 이렇게 이 항로 위에 잘 따라가는지 브릿지에서 하는 게 거의 저희 주된 업무죠. 또는 뭐 비양 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항로를 따라가다가 다른 배가 나오면 비양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이제 뭐 저희 원래 항해사가 하는 작업인데 이제는 그냥 단순 뭐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갈 수 있냐 없냐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이제 패스 팔로잉입니다. 어 그러니까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결국 아웃풋으로 무엇을 알려주냐면 앞으로 이 선박이 취해야 할 헤딩 앵글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PK가 그냥 K번째 웨이포인트라고 하고 PK 플러스 1을 그 다음번 웨이포인트.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지금 이 선박이 이 항로를 따라가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선박은 지금 항로에 있지 않고 이 P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GPS 좌표라든지 이 GPS 좌표가 이 항로 위에 있어야 이제 이 선박은 계획대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GPS 어떻게 하면 이 선박이 이 항로 위를 따라서 잘 갈까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항해사라고 하면 빨리 러더를 돌려서 저 항로 위로 갈 건데 이제 컴퓨터라면 이제 이거를 나름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배를 어떤 항로 어떤 헤딩 앵글로 가야 할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데 그 판단이 곧 숫자로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선박이 어떤 헤딩 앵글로 가야 돼. 그럼 예를 들면 보면 이게 대략 한 뭐 80도 정도의 항로거든. 080도 정도의 항로면 당연히 이 선박은 약간 북쪽으로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0도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각, 뭐 45도라든지 30도라든지 그렇게 항해를 해야만 이제 이 항로 쪽에 가까워지는 게 되고 80도보다 큰 헤딩을 취하게 되면 이 항로에서 이렇게 좀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걸 나름 판단해야 됩니다. 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desired heading angle이라 해가지고 앞으로 이 선박이 취해야 할 헤딩 각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계산 각도가 여기 감마 P가 뭐냐면 이 선박의 원래 코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크 탄젠트 해가지고 이 안에 뭐 변수들이 있긴 한데 이제 아크 탄젠트를 제가 옆에 밑에 그래프를 잠시 가지고 왔어요. 아크 탄젠트 안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최대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값이 변하는 게 아크 탄젠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로에서 내가 각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그 범위가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90도 사이. 근데 그 아크 탄젠트에 들어가는 입력 값으로 YE가 있어요. YE. 여기 YE가 이겁니다. 즉, 이 항로와 선박 간의 이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YE도 나름 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수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건 조금 너무 디테일해서 생략하고 어쨌든 YE가 이 선박이 지금 항로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뭐 포트 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뭐 나름 그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좀 줍니다. 뭐 플러스 각을 얼마나 줄 건지 마이너스 각을 얼마나 줄 건지. 그리고 드리프트 앵글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세 개의 조합으로 그리고 여기 델 연산자 밑에 H된 이걸 나름 어떤 그냥 숫자 상수값이나 변하는 값을 줘서 이 각의 범위를 조금 더 나름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의 이런 요소를 고려해 주는 게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뭐 누군가가 뭐 어떤 학생이 아니면 연구자가 나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고 싶어라고 말을 할 때 아까 뒤에서 본 이 알고리즘은 단순 그냥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은 단순 이렇게 그냥 다음 취해야 할 헤딩 앵글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선박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배가 뭐 파도를 받고 있을 때 내가 프로펠러를 얼마만큼 돌리고 얼마만큼의 RPS로 돌리고 있고 러더 앵글을 얼마만큼 쓸 때 뭐 배가 어떻게 움직이겠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선박 모델이 필요합니다. 뭐 그게 간단하게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던 MMG 모델, 간단하게 된 수학 모델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CFD 모델. 그러니까 선체, 러더, 프로펠러 이 세 가지의 이런 상호 인터랙션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오토파일럿이 필요합니다. 오토파일럿 모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가 어떻게 앞으로 헤딩 앵글을 바꿔야 되냐 이걸 알려주는데 근데 이 헤딩 앵글을 가기 위해서는 러더를 또 어떻게 틀어야 되냐 저희 오토파일럿 타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타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또 저희가 미리 설정할 웨이포인트 이렇게 그러니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약간 연구를 하기가 살짝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이나 PID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어 계통이고요. 그리고 또 선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선공학 쪽이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해가지고 이 통합적으로 해야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을 아니 패스 팔로잉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제가 이 CFD로 한번 웨이포인트를 4개를 설정을 했고 이렇게 직진과 45도 변침 그리고 다시 포트로 45도 변침을 해서 직진 가는 걸 했거든요. 이 검은 색깔이 제가 미리 설정한 항로입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이 선박이 이 항로를 따라가는 이 위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떤 순서대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점이 지금 선박 위치 제가 초기 위치를 한 선박 길이의 3배 정도를 포트 사이드에 위치를 했어요. 바로 항로 위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컴퓨터를 돌리자마자 이 선박 모델에서 이 그리스 기호로 표현된 누가 아마 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누가 즉 X 좌표와 Y 좌표를 이 LOS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의 정보를 보냅니다. X 좌표와 Y 좌표를. 그러니까 보내는 순간 이제 이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선은 항로보다 왼쪽에 있고 거리가 한 선박 길이의 3배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다음 헤딩 앵글은 예를 들면 한 45도 정도로 해야겠다. 그럼 이 45도 각이 내 목적이다라는 걸 오토파일럿에 보냅니다. 그럼 오토파일럿에서는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선박 모델에서 지금 또 오토파일럿한테 현재 본선의 헤딩 앵글과 선의 각속도란 정보를 보내거든요. 오토파일럿이 이 두 가지의 정보로 이루어지니까요. 이 정보를 보내면 생각합니다. 본선 헤딩이 지금 000도인데 다음 목표 헤딩이 045도니까 내가 러더 앵글을 얼마나 써야 할까라고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러더 앵글을 딱 결정을 해서 이제 러더 앵글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선박 모델에서는 또 이런 계산을 하죠. 아,
러더 앵글을 예를 들면 45도, 35도를 스타보드 러더 앵글을 틀었으니까 배가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이제 배가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러더 앵글을 씁니다. 계속해서 선박 위치도 변할 거고 계속해서 선의 각속도와 헤딩 앵글도 변할 거고 그 정보를 계속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또 웨이포인트와의 관계도 이렇게 주고요. 그래가지고 나름 판단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다가 또 여기는 제가 표현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코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 웨이포인트 2번으로부터 반경 얼마 안에 들어오면 이제 너의 목표 항로는 2번과 3번 사이의 항로로 인식을 하자. 그러면 이 반경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다시 또 판단을 합니다. 아, 선박의 위치가 다음 항로와의 거리가 얼마 되니까 나는 어느 헤딩 앵글로 가야겠다. 그 헤딩 앵글을 가기 위해서는 또 오토파일럿에서 어떤 러더 앵글을 써야겠다. 가면 선박 모델에서는 그 러더 앵글을 썼으니까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겠다. 이런 판단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이 미리 설정한 항로를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데 제가 좀 이해를 되기 쉽게 설명하려고 좀 어떻게 끊어? 네, 재밌네요. 약간 이렇게 혹시 네, 뭐 질문 있으면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 생각보다 정도면 개념은 좀 전문가 또 쉽니다. 관심 있고 잘하는 부분 아이가. 아,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아, 네. 이거 뭐 잘한다기보다 그냥 네, 관심이 있었긴 해졌습니다. 네. 그 속도는 형 일정하게 하신 건가요? 속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작할 때부터. 선박 속도? 네. 근데 선박 속도가 일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선박 속도야 일정하게 가는 거지만 러더를 아, 쓰는 네. 순간부터 네. 이제 러더 측에서도 저항이 생기고 선박 측에서도 이렇게 선박이 회전하기 시작하면 저항들이 커지거든. 그러니까 선박 속도는 꾸준히 변하지. 근데 그런 것들이 선박 모델에서 계산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럼 힘은 그러면 일정한 건가요? 선박에서 내는 추진은? 추력이 근데 일정하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펠러가 일정하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130rpm으로 계속 돈다 해도 선박이 돌아가면서 프로펠러의 웨이크가 변해. 그러니까 거기에 유체 유동장이 변해. 그렇기 아, 때문에 그래서 네. 추력도 변해. 추력도 변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것도 RPM은 일정하지만 RPM은 일정하지만 네. 네. 그건 변해. 음. 그리고 형이 앞서 그거 한번 저희 볼 수 있을까요? 같이 음, 보시면. 잠깐만. 길 따라가는 웨이포인트가 보이는. 보이나? 뭐가 보여? 네, 이 다음 장입니다. 이거 저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처음에 웨이포인트 1에서 2까지 가다가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가시면 음, 웨이포인트 2와 사이에 있는 곳을 음, 이제 정하신다고 목표로 정하자 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그 거리를 정하냐의 문제인 건가요? 왜냐면 여기서는 웨이포인트 2 다음에 살짝 비껴간 다음에 라인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뭐 그치. 이런 그거는 우리가 WOP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이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을 저 NTNU 대학의 어떤 유명한 교수가 처음에 제안을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배는 약간 상선이라기보다는 좀 작은 배야. 그래서 그냥 웨이포인트 도착해서 배를 틀어도 빨리빨리 틀려져. 그리고 이렇게 실제 네가 말한 것처럼 약간 벗어나면 없이. 근데 상선은 관성이 크거든, 유체에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웨이포인트에 도착하기 전에 러더를 써야 돼. 우리가 당직을 서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근데 그 거리를 뭐 항해사 경험으로 하지. 그냥 약간 그것도 살짝 맞추기가 힘들어. 근데 그게 멀면 멀수록 멀면 멀수록 반경을 크게 하면 할수록 빨리 변침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나 그냥 선박 길이로 상수로 정했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크게 하면 할수록 그렇고, 근데 이 결과를 보고 나도 생각한 게, 선박 길이 한 배로 하기에는 변침을 조금 더 빨리 해야겠군 해서 선박 길이 두 배로 다음에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음, 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음, 컬리전 어보이던스 같은 그런 충돌 회피는 배제한 단순 길 그렇지. 따라가기로만 근데 하시는. 콜리전 어보이던스도 그렇고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도 그렇고 결국에는 아웃풋이 선박 헤딩이거든. 네네. 결국에는 선박 헤딩이 아웃풋으로 나와. 뭐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아직 CFD로 콜리전 어보이던스까지 하기에는 왜냐면 여러 가지 선박을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선박의 존재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다. 그거는 좀 간소화된 나중에 나는 한국 돌아가면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수학 모델을 써서.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그 뭐지? 이 알고리즘을 이미 상용화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새로운 뭔가를 지금 설명한 건지. 상 논문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쵸 정수 중에서만 사람들이 이 선박 모델에 이걸 만든 사람들은 약간 제어 전공이다 보니까 선박 모델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 파도 실제 해상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까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되고 있고 저도 궁금해요. 과연 파도가 적용이 되면 이 알고리즘이 과연 이렇게 잘 따라갈까? 아니면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제가 그걸로 지금 하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파도랑 또 아니면 천수 구역 그리고 또 강한 조류가 있을 때 과연 이게 잘 적용이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소화된 수학 모델을 다들 쓰긴 하는데 약간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나도 네, 그러면 그 다음 헤딩을 계산하는 텀이 얼마마다 한 번 정도야? 실시간이죠. 실시간. 그러니까 이터레이션마다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돌고 계산 한 번 끝나고 다시 한 번 돌고 계산 한 번 끝나고 계속 실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그런데 아마 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네, 그 첫 번째 그 이거 처음에 말씀이시. 설명해 그다음 거. 그다음 거 예, 보면 여기에 감마피 있잖아. 감마피 요거. 이거 말씀이시죠. 각도. 예. 요거 그 각도가 여기 점선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 점선이나 이런 거. 감마피는 형 그냥 코스라인의 선박 코스입니다. 이 그냥 어, 아, 점선이 어떻게 정해진다라는 개념보다 음. 그냥 진북으로부터 과연 이 어. 직선을 그은 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되냐. 어, 그냥 이게 오케이 그냥 코스라인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수직인 거네 수직인 그냥. 거죠. 예,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기본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코스라인의 각도. 그 다음 이제 나 선박 위치를 고려해서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 그런 컨셉인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거 이제 코스 키핑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만 뭐 하나 그 네. 4학년 학생하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잠깐만 소개해 줄게. 잠깐만. 예. 예정아, 우리 지금 그 실제에서 배에서도 항해사들이 계속 그 타 안 잡고 있잖아. 예, 그 약간 자동으로. 오토파일럿을 하고 있어요. 어. 예. 근데 그거랑 그럼 이거랑은 뭐가 다른 거야? 맞아. 나도 그게 저희가 궁금했어. 예, 그러니까 저도 이때까지 쓴 논문이 항해사들이 하는 거. 예를 들면 오토파일럿을 보면 저희가 각도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000도를 가자. 각도가 너희가 세팅을 미리 해놔? 예,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 머리는 그러니까 지금 패스 팔로잉으로 하고자 하는 게 잠시만. 나 미팅 중. 그러니까 패스 팔로잉으로 하는 거는 지금 나름 사람이 그냥 선박 위치가 이러니까 나 헤딩으로 여기로 가야겠다라고 해주는 역할을 패스 팔로잉 알고리즘이 하는 거고 단순 그냥 여기 이거 정하는 거 우리가 정해서 입력합니다. 오토파일럿에. 음, 그래서 좀 간단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각도로 잘 가고 있나 계속 이런 거 그냥 보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계산을 알아서 그 네,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세팅해 놓은 각도로 맞춰서 그렇죠. 그냥 근데 항해하는 거네. 저희는 사람인지라 이 어느 정도 가면 항로로 들어갈까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그걸 못 하니까 이거를 그냥 약간 근데 이게 구현이 되면
그냥 웨이포인트만 딱딱딱딱 찍어 놓으면은 애가 그렇죠.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그렇죠. 갈 수 네.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과연 배를 이거랑 결합해서 또 배도 피양도 잘해야 되고 약간 이 두 개가 또 상호 조합이 돼야 되고 근데 아직 이런 것들이 진짜 조그만한 배 그리고 정수중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항해를 하는 오픈시에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서 저도 과연 언제쯤 상용화가 진짜 될까 이런 거 되기만 그런 하면 되게 항해사가 거의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원격으로 포인트만 그렇죠. 정해져 버리면 그렇죠. 가는 거니까. 아니면 되면 뭐 항해사 존재 하역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치병이 형이 말한 것처럼 뭐가 코스킵 그래서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 게 패스 팔로잉이랑 코스키핑이랑 차이가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냥 설정한 헤딩대로 가는 게 코스키핑인가? 그냥 논문을 적다 보면 그걸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 좀 실무에서는 그냥 헤딩 앵글만 정하는 게 코스키핑으로 아직 가고 있다. 이런 변명을 하긴 하죠. 보여주시고 그 컴퓨터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보이나? 잠깐만 이게 보이나? 조금 예, 그 왜곡은 지금- 되는데 보이는데. 그 실제 배 하나 실제 배인가요? 실제 배는 아니지. 우리 실제 모형으로 잠깐만 이게 제어를 지금 해가지고 얘가 어찌 됐건 간에 그 뭐고 오토노머스로 움직이는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 같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보니까 이제 프로펠러를 좀 제어를 좀 쉽게 하려고 네 개를 이렇게 두 개를 약간 바우 사이드로 달고 근데 프로펠러가 너무 작더라고 우리가 단 게. 그러고 생각보다 부력을 배를 가라앉히려고 하니까 이 배 무게를 엄청 많이 넣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걸 가지고 그 코딩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자유로낭을 한번 구현해 보려고 좀 하고 있거든. 근데 실제로 근데 여기서 쓰는 알고리즘은 그게 아니라 좀 상당히 간단해. 이 뭐 코스 키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이게 여기 보면 센서가 여기 앞에 있거든. 안 보이나? 여기 앞에 여기 센서야. 얘네들. 얘 눈 센서거든. 얘가 이제 간단 말이야.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딱 멈춰서 얘가 양옆에 한 7, 80도를 이렇게 돌아봐.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없는 쪽으로 일단 가. 그런 형식이야. 이해가 되나? 그럼 예를 들어 뭐 이런 길이 있다 치자. 그러면 그냥 가다가 만약에 뭐 한 전방 몇 미터 안에 이제 그게 벽이 보인다. 그러면 눈을 돌리겠지. 그래서 가장 그 옵스테클이 없는 쪽으로 그냥 가는 거야. 가다가 다시 또 보고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거든. 이제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약간 if 구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러게 이런 거랑 이제 실제로 뭐 코스키핑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긴 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실제로 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아웃풋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할 게 많다 그죠? 우리. 자, 그러면은 일단 그럼 오늘 세미나는 일단 여기까지. 네.